자,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요 안에 있는 팬 사이트죠. 이 인사이드 더 로열스 안에 그러니까 팬 칼럼니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진지하게 또 깊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볍게 현지 팬들이 김광현 선수들을 원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또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가져온 얘기인데요. 14일 제리 에드워즈라는 팬 칼럼니스트의 입장입니다. 이제 캔자스시티가 이번 오프 시즌에 뭐 만약에 베테랑 선발 투수, 외야수 뎁스, 지명타자 보강이 필요하다. 근데 요거를 3천만 달러 예산 내에서 보강한다고 가정을 하고 어떤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이 좋겠느냐 라면서 팬칼럼니스트 여러 명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제리 에드워즈 씨가 김광현 선수 영입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이제 국내에 좀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연간 3천만 달러입니다. 총액 3천만 달러가 아니라 연간 3천만 달러로 쳤을 때 김광현 선수에게 이제 연봉 800만 달러, 그리고 3년 계약, 그러니까 2,400만 달러짜리 계약을 제시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베테랑 선발로 이제 사실 지금 뭐 캔자스시티 로열스 선발진 상황 뭐 이따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 피네다 선수와 또 김광현 선수를 같이 영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광현 선수 피네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영입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이게 우리가 메이저리그에서 800만 달러라고 하면은 뭐 아래도 있지만 94억이잖아요. 94억이면 뭐 까무러칠 정도로 많은 돈인데 메이저리그 기준에서 800만 달러 선발 투수면 사실 뭐 저희가 전에도 소개시켜드렸던 앤드류 휘니 5점대 평균 자책점 찍은 로또 선발 투수인데 요런 선수에게도 이제 800만 달러를 850만 달러를 주는 세상이 왔어요. 단년 계약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그런 선수들도 장기 계약으로 가면 이제 금액이 많이 떨어지긴 하죠. 연평균 금액이. 그러니까 같은 800만 달러, 850만 달러여도 3년 계약을 제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김광현 선수에 대한 현지 평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요. 제임스 유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롯데 팬들이 그러니까 롯데 팬들이 박혜민 선수 영입하자는 소리랑 같은 맥락이네요 하셨는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광현 선수가 어떤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현지 팬들도 지금 김광현 선수라는 매물, FA 선발 투수라는 매물을 굉장히 영입을 원하고 있는 팀들이 꽤 있구나라는 점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제 팬그래프닷컴도 벤 클레멘스 씨였죠. 연봉으로 김광현 선수의 연봉으로 2년 2천만 달러를 예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2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연봉이 높아지는 대신에 총액을 살짝 낮춰서 2천만 달러. 3년 계약이면은 연봉을 살짝 낮추는 대신에 기간을 늘려서 2,400만 달러. 이 정도로 김광현 선수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도 되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팬 칼럼니스트이기 때문에 좀 평가 절하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팬그래프의 필진도 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쨌든 이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올 시즌에 74승 88패로 승률 4할 5푼 7리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예선 4위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경기력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았었어요. 외야 수비는 좀 괜찮았거든요. 뭐 베닌텐디라던가 마이클 테일러도 의외로 타격에서도 좀 활약을 펼쳐주면서 살바도르 페레즈와 이 두 선수 이 정도는 좀 괜찮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수들이 못 보겠는 거야. 중계를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팬분들도 역시 선발 투수를 중점을 둬서 보강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는 이 캔자스시티 로얄스라는 팀이 스몰마켓 구단이잖아요. 스몰마켓 구단으로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열상 팬이신 또 이성우 씨를 통해서 굉장히 또 유명해진 구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이 자이언츠에게 패하긴 했지만 어쨌든 월드 시리즈에 극적으로 진출을 했었잖아요. 와일드카드로. 그리고 2015년에는 뉴욕 매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끝내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를 했었던 팀이죠. 근데 그 이후에 아무래도 스몰 마켓 팀이기 때문에 호스머 선수라든지 뭐 무스테커스, 로렌조 케인 이런 주축 선수들이 모두 다 이제 FA로 떠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리빌딩에 돌입을 했습니다. 아직까진 리빌딩 단계에 있는 그런 팀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재밌는 구단이에요. 아까 메리필드 얘기도 했고 뭐 베닌텐디 얘기도 했고 했죠. 네. 전체적으로 수비를 잘하고 발 빠르고 이런 선수들이 많은 팀이고요. 이 주축으로 이제 야디오 몰리나가 있는 세인트루이스처럼 여기에는 이제 살바도르 페레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몰리나보다 수비는 약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 48홈런 이제 아메리칸 리그 포수
역대 홈런 1위에 오른 선수예요. 타격으로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선수가 그렇죠. 이제 홈플레이트에 또 앉아있는 그런 팀이고, 사실 이 김광현 선수가 뭐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35경기 10승 7패 145.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97로 두 시즌 평균 자책점 2점대에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인트루이스가 준 2년 800만 달러의 보장 계약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에서도 FA 랭킹 35위 팬그래프 기준으로서는, 그리고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랭킹에서도 38위,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단으로 간다면 로테이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이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광현 선수가 올 시즌에 7월부터 삼진을 상당히 많이 잡긴 했었지만 여전히 메이저리그 평균에 비해서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패스볼 구속 역시 지난해와 올해 크게 높아지지 않았었고 90마일 전후를 형성을 하면서 이제 맞춰 잡는 유형으로 메이저리그에서는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성이 맞는 팀은 당연히 수비를 잘하는 팀이고, 그런 측면에서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인트루이스와 굉장히 좀 비슷한 환경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부시 스타디움보다 카우프만 스타디움이 조금 더 투수 친화적인 환경이고, 맞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뭐 올 시즌에 골드글러브 배출 5명이나 했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수비를 가진 팀이지만,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에도 마이클 테일러 그리고 베닌텐디 선수가 골드글러브 올 시즌에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살바도르 파이레즈도 충분히 받을 만한 활약을 펼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팀과 궁합이 잘 맞는 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과연 지금 캔자스시티가 선발 투수, 특히 이제 김광현 선수 어떻게 보면 베테랑 선발이잖아요. 그렇죠. 베테랑 선발 영입이 필요한 팀이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 좀 약간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일단 같아요. 올 시즌 성적이 74승 88패였잖아요. 그러니까 5할 승률을 밑돌았죠. 이런 상황에서 내년 시즌에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또 여전히 물음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과연 큰 돈을 투자할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맞아요. 아니지만 캔자스시티는 전통적으로 탱킹을 의외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못했을 때도 돈을 쓰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했었잖아요. 네. 물론 그게 1990년대부터 이어진 암흑기를 길게 한 요인이 되기도 했었지만, 이 구단은 돈 쓸 의지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베테랑 선발 한두 명 정도 영입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내년에 일단 선발 로테이션이 마이크 마이너 선수 역시 좌완 투수고, 브래드 켈러, 브래디 싱어, 그리고 크리스 부비치, 카를로스 에르난데스 선수인데, 사실 마이너나 켈러, 싱어, 에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은 어쨌든 올 시즌에 젊은 투수로서, 아니 마이너는 이제 제외하고 이 세 선수는 어느 정도 자신의 가치를 선발로서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브래드 켈러도 캔자스시티에서 드디어 성장해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죠.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었지만, 싱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1라운드 상위 픽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고, 그러니까 뺄 선수가 일단은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비치 선수가 사실은 원래 올 시즌에 뭐 선발로서 그리고 불펜으로서 성적이 좀 들쭉날쭉했었지만, 선발로서보다 불펜으로서 썼을 때 더 이 성적이 좋았던 선수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한 자리 정도 어떻게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리빌딩인 팀에서 이 젊은 선발 투수를 빼고 김광현 선수를 과연 쓸까라는 이제 의문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의문이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중위권 팀들도 김광현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금액도 팬그래프의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만큼 김광현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의 보장 계약을 맞는다면 SSG에 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평균 800만 달러면 연봉이 94억 정도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KBO 리그에서는 절대 맞춰주기가 어려운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이 김광현 선수가 적당한 정도의 규모의 이 오퍼만 메이저리그에서 오더라도 잔류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추인 선수가 같이 뛰자고 그랬대요. 이제 메시지로 김광현 선수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그냥 웃음 이러면서 답변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회피를 했다는데, 저는 내심 속으로 선배님이랑 그러겠어요? 형이랑 그러겠어? 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좀 들었습니다. 본인이 그러지 않을까? 본인이? 야, 나도 김광현 선수는 그러지 않아요. 추신수 선수도 야, 나도 800만 달러면 다시 간다 이런 할 수도 있잖아. 김광현 선수 예의 바른 선수입니다. 네, 상현 씨랑 달라요. 진 선수 본인도 말이에요. 본인도 강현아, 나도 800만 달러 오면 다시 미국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김광현 선수와 FA와 관련된 얘기들이 현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준척급의 FA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현재에서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관심이 꽤나 있구나. 네, 맞습니다. 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팬 사이트의 의견이지만 저희가 한번 좀 가져와 본 것이었고요. 저희가 또 FA 소식, 스토브리그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도 추가로 또 전해진 소식이 맞습니다. 있으면 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김광현 선수의 또 행선지 어디가 될지는 저희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에요. 내년에 과연 메이저리그에 계속 남을지 요것과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컨텐츠는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다시 좋은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